이 시술을 2번 반복하자 막힌 혈관이 뚫리고 통증도 가셨다. 아프신 거요? 좀 덜해지셨어요? 예, 일단 잘 해놨으니까요. 예? 숨 쉬면서 힘들다고. 예, 맞아요. 심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 이제 열심히 치료 받으셔야겠어요. 아시겠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건강했던 남편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사히 시술을 끝내고도 아내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항시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술도 잡수를 거 다 잡수고 건강하고 여태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 버렸어요. 다음 날 박승정 교수가 장종호 씨의 병실을 찾았다. 식사하세요. 어디 괜찮으세요?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이제 가슴 아픈 건 없어요? 큰일을 겪고도 금세 기운을 되찾은 장 씨. 아주 장사시다. 장 선생님 같이 협심증이 전혀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한 10분 중에 반 정도, 50%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사실은 이렇게 응급실에 와서 치료받아서 응급실 도착하시기도 전에 한 40%, 10명 중에 4분 정도는 사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 선생님은 또 굉장히 좋은 행운에 껴있으신 거죠. 장종호 씨의 경우 통증이 생긴 후 1시간 만에 시술을 받았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시술의 효과가 좋은 편이다. 좁아져 있던 혈관이건 병이 아주 적게 있던 간에 어느 순간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빨리 응급실에 와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느냐가 얼만큼 효과적인 치료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30분, 적어도 1시간 내에는 이런 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50%는 과거 협심증을 앓았던 사람들이다. 3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았던 박순자 씨. 우리 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놀랬으니까 제가 항상 건강한 상태고 뭐 또 겉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감금 진짜 의사 선생님 딱 저를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진료 받으러 갔는데 중환자실에다가 3일 저 갇혀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놀랬잖아요. 죽은 줄 알고 착각했대요. 한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는 박 씨. 박 씨에게 가슴 통증이 생긴 건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였다. 통증은 그거는 형용할 수도 없죠. 얼마나 아픈지. 말로는 표현하기가 너무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니까. 찢어질 듯이 아파요? 찢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 아프면 다 아프다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 정도로 아파요.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협심증을 의심해야 할까? 평상시엔 괜찮다가 계단을 오를 때 2, 3분가량 심한 압박감이 느껴지면 협심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운동을 할 때 생겼다가 쉬어주면 가라앉아요. 그게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성을 들어보자면 심장에서 생기지만 이게 이제 왼쪽 팔을 따라서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팔이 아프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이 치통이 심해지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혈관 중 관상동맥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 혈관에 피떡이 쌓여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협심증이다. 그리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증상이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의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심장 근육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선 아주 초기에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는 심장 근육이 막 죽어가면서 아주 무서운 부정맥들이 생겨요. 심실빈맥이라든지 이런 부정맥이 생겨서 일부 환자분들은 30-40%의 환자분들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96년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5,900여 명. 그 수는 매년 크게 늘어 10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관상동맥 질환의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서 비롯되는데 그중 흡연이 가장 해롭다. 흡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중독 현상도 있지만 실제로 혈관에 주는 그런 효과는 혈관을 아주 이렇게 불안정하게 경련성으로 만들어주는 성향이 많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던 분들은 심근경색증이 잘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동맥경화증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또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동맥경화증을 빨리 진행하게 만듭니다. 심근경색증의 경우 단 한 번의 증상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20%에 이릅니다. 때문에 만약 119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맥박이나 호흡이 정지했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열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에 손바닥을 올리고 다른 손을 포개어 눌러줘야 합니다. 누를 때는 체중을 최대한 실어서 4에서 5cm 깊이 1분당 100회의 속도로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는데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이 과정을 30대 2의 비율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최대한 빨리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죠. 심장질환 치료, 그것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삼 주 전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정원영 씨.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지만 그로선 아쉬움도 적지 않다. 조금만 더 빨리 치료를 시작했다면 심장이식까지는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빨리 본인이 진짜 느낄 수 있을 정도에 한번 빨리 오는 것도 자기한테는 행운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체력으로 버텼는지 어떤 거지만 뭐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고 어쨌든 몸 관리를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은 아마 사전에 미리 좀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가 처음 협심증 진단을 받은 것은 8년 전이다. 그러나 그 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이 더 커졌다. 몰랐었어요. 그때는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본인도 증상을 못 느꼈어요. 본인이 못 느꼈으니까 저는 더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약 먹으면서 한 6, 7년 동안에는 그렇게 본인이 힘들어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약만 잘 먹으면 되겠다 그랬죠. 그때만 해도 그랬더니 점점 그게 더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그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땐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진행돼 있었고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는 심장 기능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심장은 특히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힘들다. 때문에 처음으로 흉통을 느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 심근경색증의 경우 통증이 나타난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예후가 아주 좋다. 8시간 안에만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12시간이 지난 후 병원을 찾는다면 약을 쓰거나 시술을 받는다 해도 이미 죽은 심장 근육을 되살리기는 힘들다. 이제 대개는 50대, 60대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현실은 아주 스트레스풀하고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아주 그런 조건이 조금은 젊은 연령층 40대에서도 이런 심근경색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